노무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눈물을 참지 못하는 정청래 의원의 모습입니다. 방금 올라온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의 글을 보겠습니다. 김민석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다. 임전무태. 박찬대 후보자 또한 하나의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강하다. 더 단단해지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 주길 바란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정확히 19시간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내부 향한 공격과 비난 중단하라. 박찬대 후보자의 이 말이 나오고 나서도 수많은 공격은 계속 이어졌고요. 몇몇의 유튜버들은 이 말을 무시하고 정청래 후보에 대한 비난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거문의 공격과 동시에 민주당 내부에서의 이런 갈라치기까지 동시에 온 걸 봤을 때 항상 봐왔던 민주당 흔들기 패턴이 보인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고요. 그렇게 공격하지 말라고 해도 또 입이 근질근질했는지 방송을 켜고 내부를 향해 공격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 연락처도 모르겠죠. 고립된 유튜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피셜, 과거에 정청래가 이 말을 했어. 이렇게 내부 공격만 해서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죠. 반대로 정청래 박찬대 행복한 고민이다. 서로 우리 비방하지 말자라고 외치는 유튜버들은 다수가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측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논리를 생각해 봤을 때 어디가 정상이고 어디가 비정상인지 그냥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네거티브하는 유튜버들 조심하시고요. 더 이상 갈라치기 유튜버들 성동에 놀아나지 마시길 바란다는 말을 드리며 드디어 3대 특검이 특검보를 갖추고 공식 출범,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애안, 주가 조작, 자 최혜병 애압 의혹 수사 속도를 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검 모두 일주일 안에 특검보 인선을 마쳤다. 민중기 특검은 한직으로 밀려있던 검사들을 대거 등용했고 이명현 특검의 그 특검보를 보면요. 최이만, 한문혁, 손봉준, 이눈, 정선재 등 자 이렇게 부장검사 5명을 인선했습니다. 정말 생소한 이름들이죠. 자 그리고 어제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28명을 추가로 법무부에 파견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연히 대면 조사, 불응시에는 체포 원칙이다. 이런 입장도 전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전했습니다. 윤석열 부부 구속, 서초동 600명 시위, 정강훈 집회 60명, 남짓 60명. 10배 차이 난다. 내란 수계 윤석열과 김건희가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 정당 국힘당이 협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다 됩니까? 틈을 주면 살아나고 살아나면 반격할 것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단호하게 모조리 정산합시다. 자 이곳은 아크로비스타 근처의 교대역 10번 출구입니다. 이곳에 우리 시민들의 또 엄청난 인파가 모이셨습니다. 윤건희 구속하라. 자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정들 보세요. 표정들. 오늘 많이 덥죠? 많이 더워요. 강화문 윤석열 수호 집회, 정강훈 집회를 찾아봤습니다. 자 항공 촬영으로 찾아봤는데 나무에 가려서 인파가 거의 보이지 않고요. 자 이제는 뭐 동아명세점 앞에 이 광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찾길에 사람이 거의 없죠. 한 명도 없죠. 이 정도면 윤석열을 지키려는 그 정강훈 쪽에서도 자 이제 손절하고 있다. 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선라이즈 수입업체에서 어쨌든 이상한 거를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걸렸다. 그 오빠랑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세관님 좀 이상한 봐주세요. 일을 했다. 하얀 식품. 자, 여기서 하얀 가루? 네. 그래서 다들 마약, 무슨 뭐 코카인,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소문에 의하면 양귀비다. 양귀비. 바로 이겁니다. 이거. 양귀비를 찾아보세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말린 마늘 사진인데 사이사이에 양귀비, 말린 양귀비가 있습니다. 형태가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껴왔다. 이건가요? 아니, 이런 소문이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겸하는 국정기획위가 윤석열 정부의 업무 보고를 받느라 분주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각 부처의 현재 상황과 이재명 정부의 개혁 기조에 맞춰 각 부처별 변화의 기획을 요구했는데 이에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윤 정부의 부처들입니다. 검찰과 방통위의 경우에는 회의를 중단하고 다시 보고하라고 돌려보내기도 했죠. 아주 좋습니다. 국민 기대에 딱 맞는 일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정기획위가 극찬을 한 부처가 있었다는데 바로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은 AI를 이용해 탈세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고액 상습 탈세자를 빠르게 추적해 잡아내겠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게 AI 빅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최소 연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놨죠. 이에 참석한 위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뭐 이런 후문입니다. 국세청이 밝힌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 규모는 1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체납액은 100조가 넘는다고 하죠. 이렇게까지 많이 체납이 되었나? 저는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데 이거 반만 제대로 걷어내면 이재명 정부의 증세 없는 재원 마련, 이런 국정 기조에 힘이 되지 않겠는가. 아무튼 국세청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 알아서 움직여주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국세청의 본질에 딱 맞는 그런 일처리를 해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부가 뭡니까? 일 잘하는 정부, 그거 아닙니까? 국민 모두가 체감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이게 대통령이 앞장서서 움직이며 내건 슬로건이죠. 그런데 윤 정부의 부처들이 이러한 변화에 따라오지 못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도 국힘에서는 완장창 갑질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뭐 비판을 하고 있는데, 내란에 동조한 것도 모자라 진짜 대한민국의 변화가 오는 지금 이 시점에서 태클을 걸고 있는 거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2보, 3보, 4보 후퇴시켰으니 이번에는 2배, 3배 빠르게 변화를 해 나가야죠. 윤석열의 무능력과 내란으로 나라를 말아먹었다면 지금의 이 잔당들이 하고 있는 거는 변화에 태클을 걸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 발목 잡는 건 내란하고 결이 같은 거예요. 아직도 국힘이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나와바리 싸움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기사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어찌 하는 짓이 딱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국힘의 진종호 의원이 나경원의 나와바리 동작구 숭실대에 와서 국힘의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움직였다는데, 그 동작구의 시구의원들이 허락을 안 받았다, 허락 받고 와라, 그래서 막아섰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 참 멀었다. 아직도 얘네들 사이에선 니 땅 내 땅이 있는 거죠. 이에 진정호가 동작구 의원인 나경원과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자신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이 시구의원들이 따지고 들었다는데, 참 딱 어울립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거 봤을 때는 이 당원 가입이 그냥 국힘 당원 가입이 아니라 한동훈 지지 세력들이 한동훈을 위해 당원 가입 이걸 독려하는 걸로 봐서 얘네들이 막은 것 같은데, 뒤에서 나경원이 시켜서 그렇게 막아선 건 아닌지 뭐 이런 의심이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특검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얘네들 더 우왕좌왕할 것 같죠. 이제 국힘 내에 셋이는 물 건너간 것 같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해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니 땅 내 땅 땅싸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참 국민 보기에 아주 민망하고 좋습니다. 3대 특검 중에 규모가 제일 작은 최상병 특검이 뭐 예상했던 대로 먼저 채비를 꾸렸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수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3대 특검이 가리키는 그 종착 인물은 최종 우두머리 윤석열 부부죠. 누가 먼저 윤석열을 구속시킬지도 사실 관심사입니다.
빠르면 최상병 특검에서 먼저 구속영장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경찰 소환에 불응했으니까 내란 특검에서도 나서서 구속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특검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놓으니까 이런 소소한 경쟁도 부추기는 효과가 있고 나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윤석열에게 측근들마저 전화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중앙일보가 때렸습니다. 이 측근들조차도 윤석열과 엮이기 싫다는 거죠. 지금까지 얽힌 내역도 지우고 싶은 마당에 전화가 하고 싶겠냐 뭐 이런 심산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한다고 하면 경찰이나 경호처의 기록이 바로 남을 건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참 그 처지가 사실상 고립돼 있다. 이렇게 보면 밖에 있으나 빵 안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래도 제가 봤을 땐 빵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거기는 용현이도 있고 상원이도 있고 가끔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동무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건의도 곧 따라 들어올 것 같고 흔히 말하는 그 완전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측근들마저 등 돌린 외로운 동네 바보형 성렬씨를 하루속히 친구들 속으로 넣어주길 좀 바라봅니다. 워낙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러다 혼자 벽 보고 얘기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빠른 구속만이 이 윤 부부를 돕는 길이다. 거기 가서 TV 끊고 핸드폰 끊고 좀 멍 때리다 보면 아마도 김건희 씨의 우울증도 금방 낫지 않을까. 아마 거기 있으면 금방 호전될 거예요. 힘내시라. 일단 살고는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